한국어 능력 시험 2 실전 모의고사 5회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저는 이 하얀색 모자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다른 디자인도 있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여자분들에게는 지금 이 디자인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디자인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번. 내일 저녁 7시에 4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예약이 다 되어 자리가 없습니다. 취소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자리가 있으면 연락 주시겠어요? 3번. 각 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결과 수면 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프랑스, 미국,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면 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면 시간 부족은 근무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주인공들이 연기를 정말 잘하네요. 또 보고 싶어요. 네, 저도요. 다음 공연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봐야겠어요. 5번.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아직 못 정했어. 국내 기차 여행은 어때? 외국도 좋지만 요즘엔 기차 여행도 많이 가더라고. 6번. 선배,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같이 갈 수 있어요? 하루는 갈 수 있어. 봉사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 7번.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다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야채를 갈아서 주스로 마셔보는 건 어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8번. 근무 시간 중에 낮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인터넷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물건은 어떻게 등록하는 거야? 먼저 홈페이지에 상인 등록을 해야 해. 그리고 파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쓰면 돼. 그 다음 내가 파는 물건 사진도 찍어야 하지? 사진을 찍고 그 다음 물건을 등록하면 돼. 10번. 기획서에 설문조사를 넣으려면 마케팅 팀과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팀에 연락해서 회의 날짜를 잡고 이번 주까지 회의를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도와줄 아르바이트생도 필요해요. 그건 내가 인터넷에서 구해 볼게요. 11번. 이제 책장을 여기에 두면 돼요? 잠깐만요. 바닥에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닦아야겠어요. 그럼 정아 씨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을 동안 제가 걸레를 빨아와서 닦을게요. 12번. 이번 학기 동아리 모임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때? 그러면 동아리 회의 시간에 이야기해 보자. 내가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게. 나에게 동아리 부원 명단이 있어. 메일로 보내줄게. 명단은 나도 있어. 너는 회의실을 예약해 줘.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대학생 때 이 식당에 왔었는데 그때랑 음식 맛이 다른 것 같아. 최근에 식당 주인이 바뀌었대. 그래서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르바이트생도 더 많아졌어. 맞아. 그리고 음식도 지금이 더 맛있는 것 같아. 14번. 고객센터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분실물을 찾고 있습니다. 백화점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빨간색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빨간색 지갑을 주우신 분께서는 1층 안내 데스크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갑의 위치를 알고 계시는 분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이번 사진전은 그동안 친형과 함께 활동하며 사진전을 열어왔던 작가가 단독으로 여는 첫 사진전입니다. 작가의 사진에는 작가의 고향인 제주도에서의 삶을 생생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은 여러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서울에서
열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6번) 원래 나이보다 10살은 어려 보이시는데 도대체 비법이 무엇입니까? 제 얼굴이 처음부터 어려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의 비법은 바로 운동과 아내가 만든 천연팩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은 안 하더라도 천연팩은 꼭 하는 편이에요. 또 날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얼굴을 찡그리게 돼서 주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이번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어. 내 전공대로 취업하자니 일이 재미없을 것 같아. 꼭 전공대로 취업할 필요는 없지.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18번) 윤아 씨는 쇼핑하는 시간이 참 긴 것 같아요. 아, 저는 쇼핑할 때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우와, 정말 좋은 쇼핑 습관을 가지고 있네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좋은 쇼핑 습관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이 있대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 회식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주말에 너무 피곤해요. 회식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회식을 하다 보면 동료들끼리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금요일에는 회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번) 오늘은 건강빵으로 유명해진 빵집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빵집만의 경쟁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빵집은 빵을 만들 때 건강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 빵집은 양심적으로 건강에 좋은 재료로만 빵을 만듭니다. 자극적인 맛을 빼서 맛이 조금 싱겁기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환자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이 많은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 식당이 바로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진 식당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은 메뉴도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음식이 별로 맛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방송에서 사람들이 맛있다길래 1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렸는데 보람이 없네요. 방송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방송에서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탁받아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식당이 바로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진 식당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은 메뉴도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음식이 별로 맛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방송에서 사람들이 맛있다길래 1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렸는데 보람이 없네요. 방송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방송에서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탁받아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대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 유리컵 환불해 주세요. 영수증은 여기 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어제 진행된 이벤트에서 싸게 파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환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제 이 유리컵을 살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환불에 대해서는 어제 행사장에서 여러 번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수증에 보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유리컵 환불해 주세요. 영수증은 여기 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어제 진행된 이벤트에서 싸게 파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환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제 이 유리컵을 살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환불에 대해서는 어제 행사장에서 여러 번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수증에 보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인 해외 직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렴한 가격 때문이죠. 배송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게 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사이트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인 해외 직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렴한 가격 때문이죠. 배송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게 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사이트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면서?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다녔는데 연습할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이번 달까지만 할까 해. 그래도 기왕 한번 시작한 김에 더 해봐. 나도 처음에 악기를 배울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기초만 다 배워도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 정말? 난 어른이 돼서 피아노를 처음 배우니까 확실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시간이 더 없을지도 몰라.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면서?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다녔는데 연습할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이번 달까지만 할까 해. 그래도 기왕 한번 시작한 김에 더 해봐. 나도 처음에 악기를 배울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기초만 다 배워도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 정말? 난 어른이 돼서 피아노를 처음 배우니까 확실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시간이 더 없을지도 몰라.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폭염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몸의 수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기온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염이 물러간 뒤에는 장마가 올 예정이니 장마 대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폭염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몸의 수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기온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염이 물러간 뒤에는 장마가 올 예정이니 장마 대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옷은 사람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교복을 입으면 또래 집단에서 동질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옷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하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옷은 사람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교복을 입으면 또래 집단에서 동질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옷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하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31번 삼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는 노력보다는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젊은 시절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 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는 노력보다는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젊은 시절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 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4월이 되려면 아직 보름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날씨가 화창하고 기온이 높습니다. 이번 주말은 예년 이맘때와 달리 날씨가 덥겠습니다. 기온은 섭씨 2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센터는 한국의 서부 지역에 형성된 고기압으로 인해 예년 이맘때와 달리 비와 구름이 먼 북쪽 지역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는 이런 상황이 변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고기압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구름이 다시 한국으로 몰려와 기온이 12도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신 분들은 두꺼운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말의 날씨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월이 되려면 아직 보름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날씨가 화창하고 기온이 높습니다. 이번 주말은 예년 이맘때와 달리 날씨가 덥겠습니다. 기온은 섭씨 2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센터는 한국의 서부 지역에 형성된 고기압으로 인해 예년 이맘때와 달리 비와 구름이 먼 북쪽 지역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는 이런 상황이 변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고기압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구름이 다시
한국으로 몰려와 기온이 12도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신 분들은 두꺼운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말의 날씨였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은 축구 선수로, 연구자로 모두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최근에는 축구 심판과 관중에 대한 연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있는데요. 이 응원단을 12번째 선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열광적인 함성이 심판을 기죽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축구 경기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경기장을 누비는 심판들은 보통 5개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해 선발되지만 가끔은 상황에 휘둘려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월버햄프턴 대학교의 연구팀이 축구 심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응원 함성이 들리는 태클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영상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응원 함성을 들은 심판들은 그렇지 않은 심판들보다 반칙으로 판정하는 정도가 무려 15%나 낮았습니다. 이렇듯 관중의 함성이나 야유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은 축구 선수로, 연구자로 모두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최근에는 축구 심판과 관중에 대한 연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있는데요. 이 응원단을 12번째 선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열광적인 함성이 심판을 기죽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축구 경기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경기장을 누비는 심판들은 보통 5개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해 선발되지만 가끔은 상황에 휘둘려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월버햄프턴 대학교의 연구팀이 축구 심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응원 함성이 들리는 태클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영상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응원 함성을 들은 심판들은 그렇지 않은 심판들보다 반칙으로 판정하는 정도가 무려 15%나 낮았습니다. 이렇듯 관중의 함성이나 야유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한다면 운영의 자율성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과잉 체벌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감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문제를 감지하기 힘듭니다. 어린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한다면 운영의 자율성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과잉 체벌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감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문제를 감지하기 힘듭니다. 어린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본능에 의한 생존 법칙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 소개합니다. 애착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이 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는 애착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2개의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미 원숭이 모형 중 하나는 딱딱한 철사를 감아 만들어 우유병을 달았고, 또 하나는 우유병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아기 원숭이는 우유를 먹을 때 빼고는 줄곧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모형에 안겨 있었습니다. 무서울 때도 주저없이 부드러운 원숭이 모형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실험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 원숭이가 당연히 우유병을 달고 있는 모형에 애착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기 원숭이의 행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동물들도 먹이보다 어미와의 스킨십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동물들은 그저 본능에 의한 생존 법칙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 소개합니다. 애착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이 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는 애착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2개의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미 원숭이 모형 중 하나는 딱딱한 철사를 감아 만들어 우유병을 달았고, 또 하나는 우유병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아기 원숭이는 우유를 먹을 때 빼고는 줄곧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모형에 안겨 있었습니다. 무서울 때도 주저없이 부드러운 원숭이 모형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실험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 원숭이가 당연히 우유병을 달고 있는 모형에 애착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기 원숭이의 행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동물들도 먹이보다 어미와의 스킨십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급성 불면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유발 요인이 있는 2차성 불면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름에 발생하는 불면증은 이와는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숙면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제1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듯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며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기온은 사람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한 채 얕은 잠을 자기 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 숙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왜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급성 불면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유발 요인이 있는 2차성 불면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름에 발생하는 불면증은 이와는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숙면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제1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듯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며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기온은 사람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한 채 얕은 잠을 자기 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 숙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43번. 사십사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학의 결실로 얻은 시계와 달력은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 생활은 과학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일기예보를 보면서 내일이나 주말의 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 여러 곳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전송하는 인공위성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제는 전화나 데이터 통신에까지 인공위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주과학 기술이 없다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과학으로 우리가 사는 집을 맑고 쾌적하게 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때 흔히 사용되는 단열재도 과학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단열재는 추운 겨울에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더운 여름에는 바깥의 열이 집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켜주는 화재 경보기와 깨끗한 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정수기도 과학 발전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학의 결실로 얻은 시계와 달력은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 생활은 과학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일기예보를 보면서 내일이나 주말의 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 여러 곳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전송하는 인공위성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제는 전화나 데이터 통신에까지 인공위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주과학 기술이 없다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과학으로 우리가 사는 집을 맑고 쾌적하게 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때 흔히 사용되는 단열재도 과학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단열재는 추운 겨울에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더운 여름에는 바깥의 열이 집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켜주는 화재 경보기와 깨끗한 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정수기도 과학 발전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로봇이 사람보다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로봇에 달린 코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만으로도 로봇의 코는 효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코는 1만 가지 정도의 냄새를 가려낼 수 있지만 냄새의 강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은 냄새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잘 이용하면 물질의 종류와 양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로봇 코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해로운 기체의 냄새에 계속 노출될 경우 정신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코는 유독가스의 냄새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폭발 사고나 유독물질 누출 사고 등이 일어난 현장에 투입되어 어떤 물질들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조사할 수 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로봇이 사람보다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로봇에 달린 코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만으로도 로봇의 코는 효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코는 1만 가지 정도의 냄새를 가려낼 수 있지만 냄새의 강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은 냄새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잘 이용하면 물질의 종류와 양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로봇 코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해로운 기체의 냄새에 계속 노출될 경우 정신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코는 유독가스의 냄새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폭발 사고나 유독물질 누출 사고 등이 일어난 현장에 투입되어 어떤 물질들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조사할 수 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47번. 사십팔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영유아 비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대한소아과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비만율이 남아는 10%, 여아는 7%였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비만율은 10%로 2006년 8%에 비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비만율이 높아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분유 수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는 영아의 체중은 남아는 7개월, 여아는 4개월까지 분유를 먹은 영아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분유를 수유한 영아가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모유를 먹은 영아의 키는 초반에는 분유를 수유한 영아를 앞질렀지만 그 이후에는 역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계는 이 자료를 통해 분유 수유가 소아 비만의 위험을 부추기는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원 소아과 김유미 교수에 따르면 모유에 지방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비만아의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영유아 비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대한소아과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비만율이 남아는 10%, 여아는 7%였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비만율은 10%로 2006년 8%에 비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비만율이 높아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분유 수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는 영아의 체중은 남아는 7개월, 여아는 4개월까지 분유를 먹은 영아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분유를 수유한 영아가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모유를 먹은 영아의 키는 초반에는 분유를 수유한 영아를 앞질렀지만 그 이후에는 역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계는 이 자료를 통해 분유 수유가 소아 비만의 위험을 부추기는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원 소아과 김유미 교수에 따르면 모유에 지방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비만아의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9번. (50번)